스파크 RDD. 네, 스파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스파크 하면 뭐다? 인메모리 데이터 처리라는 거죠. 인메모리 데이터 처리. 그죠? 하드는 뭐다? 디스크 기반의 데이터 처리. 그죠? 스파크는 인메모리 처리. 거기에 또 뭐가 붙냐면 분산 처리. 인메모리 기반의 분산 처리가 이제 스파크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구조가 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파크는 RDD라는 새로운 개념을 쓰게 됩니다. RDD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 데이터셋이긴 데이터셋인데 분산된 데이터셋이다. 데이터셋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위치되냐? 메모리에 위치된다. 인메모리에. 메모리에 어디? 디스크에 분산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분산한 데이터셋. 근데 앞에 resilient. 아,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resilient.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부풀렸다 올라왔다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 텐저블하다 뭐 그런 형태, 뭐 그런 의미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 한국말로 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그냥 RDD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RDD라는 분산 데이터셋 그런 개념을 쓰고 있다. 기본적으로 스파크에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스파크에서 내부적으로 연산한 데이터들은 모두 RDD라는 이름으로 다루겠다. RDD 타입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계속 RDD 얘기를 계속 오늘 하기 때문에 뭐 계속 들어보면서 RDD가 뭐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RDD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레코드다. 레코드. 데이터셋인데 레코드다. 레코드인데 뭐 이뮤터블하고 파티션드 된 레코드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뮤터블과 파티션드가 뭐냐 그러면 자, 이뮤터블이라고 하는 거는 변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RDD를 한번 만들어서 메모리에 적재시켜 놓으면 걔에 대한 거는 변형될 수 없다라는 뜻이 이뮤터블이에요. 파티션드라고 하는 거는 다수의 파티션으로 관리한다는 거죠. 파티션을 만들어서 파티션을 여러 군데 둬서 다수의 파티션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파티션드 컬렉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레코드의 집합인데 이뮤터블하고 변형되지 않고 그 다음에 파티션드 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RDD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산 노드에 나누어지고 다수의 파티션으로 관리가 되면서 변경이 불가능한 데이터셋, 이것을 RDD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RDD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죠, 원래. 자, 디스크에 당연히 처음에 모든 데이터는 디스크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데이터는 파일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요. HDF에서 파일 시스템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거기서 메모리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메모리로 가져오면서 RDD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로딩할 때 그 외부가 뭐다? 디스크라는 디스크.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만들 때, 생성을 할 때 RDD가 처음으로 생성이 되고 여기서 코드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코드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일이 있을 때, 그때가 RDD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RDD의 연산들이 이제 중간에 일단 적재가 됐으면 RDD를 연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가장 크게 대표적인 연산 타입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변환이냐 아니면 액션이냐. 그래서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변환 연산에는 굉장히 많은 변환 연산이 있습니다. 과거의 하드웨어 연산의 펑션과 비교했을 때 그거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변환 연산 작업들이,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변환이라고 하는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RDD에서 새로운 RDD를 생성하는 함수, 예를 들면 필터라든지 맵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다 변환을 위한 겁니다. RDD를 다른 어떤 형태의 RDD로 변환을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 그러면 기존의 RDD에서 필터해 그럼 필터드 된 RDD로가 생성이 되는 거죠.
RDD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연산. 그 다음에 맵은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맵 그러면 분산 배치하는 연산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리듀스 연산자, 기타 등등 리듀스, 그 다음에 맵 뿐만 아니라 그룹 바이, 뭐 이런 유니온, 뭐 이런 연산자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변환 연산자의 스파크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액션에 해당되는 거는 RDD에서 RDD가 가는 게 아니라 RDD에서 다른 형태, RDD가 아닌 형태의 값으로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가 액션이죠. 액션에는 대표적인 게 카운트하고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카운트는 RDD에서 만들어졌던 거를 카운트해 그러면 개수를 세는 거예요. 개수. 그러니까 그 RDD가 데이터 타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야? 인테저형, 그러니까 개수의 리턴 타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숫자로. 그러니까 컬렉션은 만들어진 거를 컬렉션해 그러면 걔를 합쳐져가지고 합쳐진 집합. 이것이 RDD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RDD를 제어할 수 있는 연산 타입으로 크게 두 개, 변환과 액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거의 대부분이 변환 작업이고 몇 개가 이제 액션 작업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RDD를 어떻게 분산 처리할 것이냐? RDD를 어떻게 분산 처리할 것이냐? 이 이뮤터블과 파티션드 이 두 가지의 용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뮤터블은 한번 분산 처리를 하는데 한번 만들어지면 변형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뮤터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얘가 RDD가 깨져도 만약에 깨져도 내가 이게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생. 그러니까 이뮤터블하게 계속 얘가 만들 때마다 바뀐다라고 하면은 재생이 불가능한데 한번 딱 만들 때 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돼. 예를 들면 자 패럴라이즈하고 맵하고 그 다음에 컬렉션하고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처음에 우리가 스팍을 돌리면 그게 먼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뮤터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형태가 변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어서 나중에 얘가 깨져도 다시 비용은 들겠지만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분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파티션드는 데이터셋을 이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셋으로 잘게 잘라서 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데이터셋으로 잘게 쪼개서 파티션 시키겠다. 다수의 파티션을 만들겠다는 거죠. 클러스터 노드에 분산시켜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 두 가지, 이뮤터블과 파티션드가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RDD를 만들 때. 그래서 RDD의 설계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RDD를 만드는데 야 메모리가 이런 형태의 구조지. 그래 메모리 참 빠른데 얘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뭘까? 걔는 휘발성인데 어떻게 하는지 없어질 수 있는데 그냥 쪼개질 수 있는데 그러면 쪼개진다 하더라도 뭐야?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겠다.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티션은 뭐냐? 하나의 RDD는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누어진다. 성능에 유효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잘게 성능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의 조각으로 만드는 거, 그게 파티션이다. 그 다음에 파티션의 개수, 기본 파티셔너를 선택할 수가 있다. 기본 파티셔너가 파티션을 만드는 행위를 해주는데 파티션을 몇 개나 만들까? 그 다음에 기본 파티셔너가 그거를 다루게 되는데 기본 파티셔너 외에도 사용자가 정의한 파티셔너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 RDD가 있는데 RDD의 크기가 상당히 커 다루기가 어려워. 얘를 파티션으로 쪼개서 걔를 여러 군데 분산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메모리도 용량이 사이즈가 있잖아. 그걸 이렇게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큰 애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른단 말이에요. 파티션을.
파티션 잘라서 걔를 분산시켜서 돌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디펜던시 타입이라고 해서 의존성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좀 정의를 했는데 두 가지 의존성이 있어요. narrow dependency, 그다음에 wide dependency. 그 연산 아까 트랜스포메이션 그 연산 변환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 디펜던시라고 얘기하는데 narrow dependency는 narrow가 얇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 형태를 narrow dependenc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존 관계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의 파티션으로 매핑되는 경우, 그 다음에 해당 작업이 한 노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 파티션에 문제가 생겨도 복원 가능한 형태, 이게 narrow dependency한 오퍼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쉽게 복원이 가능한 거예요.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요.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wide dependency가 있는데 그건 그 뒤쪽에서 보고 narrow dependency의 종류가 뭐냐? map, filter, union, 그다음에 join 이런 것들은 이게 그림에서도 보지만 여기 파티션이 이제 RDD 그냥 하나로 가고 두 개가 합쳐지고 그죠? 여기 있는 게 일로 머지가 되고 조인이 되는 거죠. 머지가 되고 그래서 맵 필터는 기존에 있는 게 기존으로 변형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유니언은 합쳐지는 거고 얘는 유니언은 여기 합쳐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조인 되는 거죠. 그죠? 조인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얘네들은 narrow하다. narrow dependency다. 문제가 생겨도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타지 않아도 되고 문제가 생겨도 쉽게 복원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wide한 dependency는 어떤 연산이 있냐. 와이드한 거는 말 그대로 넓다. 여러 파티션으로 매핑되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파티션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복원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셔플이 일어나서 네트워크를 써야 되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wide dependency 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얘는 어떤 게 있냐. 그룹 바이 큐라든지 join with 이런 형태의 연산은 아까 필터 맵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작업들이 일어나요. 셔플 작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클러스터 내에서 노드들에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파티션 메모리 상에서 왔다 갔다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 그거를 뭐라 한다? 와이드한 디펜던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RDD는 분산 처리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RDD의 연산을 처음에 먼저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미리. 그래서 요거하고 하는 그걸 우리가 리니지라고 얘기한다. 그 리니지가 계보죠. 계보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그 밑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그 밑에 나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내 또 자식이 있죠. 그 전체가 우리 가족의 계보도처럼 RDD가 처음에 생성돼서 그죠? 처음에 생성돼서 RDD의 변형이 일어나고 변형 작업이 narrow dependency나 wide dependency로 변형이 일어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액션이 일어나서 값들이 써진단 말이에요. 디스크에. 이 전체의 과정이 계보도처럼 계보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예, 계보로. 자, 그래서 RDD의 연산의 순서를 기록한 것. 그 기록의 표현들을 덱 형태로 표현하겠다. 덱이 뭔지 아세요? 이거 우리 한번 배웠잖아요. Directed acyclic graph. 그래서 반복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그래프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직관적인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를 말하는데 그 덱의 형태로 만든다라는 거죠. 자, 계보도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라인 해라. 자, 이런 거죠. 라인을 입력받아 가지고 에러가 있는 그런 라인을 필터를 해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start with error. 에러로 시작하는 문구가 있는 애만 추려가지고 필터를 해라. 그래서 에러의 RDD라는 데이터셋이 나오고 걔 중에서 HDFS를 포함하는 애만 또 추출해라. 그러면 HDFS와 에러가 추출된 그런 RDD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걔 안에서 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스플릿 시켜라, 탭으로 다 잘라내라 라고 하는 것을 매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변형이 되는 게 이제 타임 필드란 말이에요. 타임 필드라고 명명을 하면 그런 이 지금 RDD가 변형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를 뭐예요? 계보도로 이미 그리자라는, 리니지로 그림을 그리자. 그거 대개 형태로 그림을 그리자라는 그런 형태예요. 자, 이렇게 대개 형태로 그림을 그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복구가 가능한 거죠. 복구가 가능한. 이렇게 미리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복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그 네로우 말고 와이드 디펜던시인 경우에는 셔플링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복구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따라서 그런 과정이 있을 때는 체크 포인트를 써서 디스크에 살짝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냥 RDD가 셔플링 하도록, 그러니까 네트워크 쓰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아키텍처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체크 포인트를 끄집어내서 거기서부터 만들면 되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자, 두 번째는 lazy execution이라는 기능을 쓴다. lazy라는 것이 조금 느리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모든 피그나 뭐 하이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땅 하면은 실행을 시키면 바로 그때 실행을 바로바로 합니다. 근데 얘는 RDD 스팍은 어때요? 스팍은 계보드를 만들어. 계보드를 만들어서 계보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트랜지션 다 만들어진 다음에 액션이 들어갈 때 그때 실행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간다. 그래서 RDD의 연산을 우리가 lazy execution 하다라는 표현을 또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션 연산을 읽어드릴 때 생성된 계보도를 실제로 실행하는 형태가 된다. 그런 형태를 lazy execution, 실행이 조금 느리게 하는 실행이다. 조금 뒤늦게 실행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작업 스케줄에 활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니지로 만들면 이미 스파크 입장에서 얘를 처리하고 그러면 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클러스터는 뭘까? 어떤 애가 한테 던져주면 가장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엔진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원에 배치된 상황, 앞으로 배치될 상황, 그다음에 디펜던시,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적절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노드를 찾고 그 노드한테 작업을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뭐 때문에? 리니지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계보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스파크의 가장 중요한 개념, RDD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